네, 질문 들어온 거 시작할 거고 개념부 124페이지입니다. 얘들아, 내 목소리가 이러잖아. 우리의 목표는 내 타임을 버티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이 목이 마지막 타임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목을 아끼기 위해서 대답을 오늘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안다 잘 끄덕여, 모른다 잘 끄덕여. 그럼 돼. 알겠죠? 네, 앞에 보겠습니다. 얘들아 12번 보죠. 12번은 애들 쉽게 생각해서 이런 과정이지. 봐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풀어져 있는 식을 누가 드러나게 변형하는 과정이야? 제곱식이 보이게 변형하는 과정일 뿐이야.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아무래도 인수분해가 가장 기본은 맞아,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보통 근해 공식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했어. 근데 이 중간따를 역할을 했던 게 누구야? 제곱근에 대한 원리가 중간따를 역할을 했던 애여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완전 제곱식을 보이게 해서 이 제곱근의 원리를 사실은 풀어가는 과정이었던 거거든. 그럼 완전 제곱식 발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뭐부터 했었을까? 누굴 날리자? 순서는 조금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 누굴 날리는 게 가장 먼저인데? 상수를 오케이 이항하는 것도 방법이야. 근데 또 하나 봐봐. 오케이 개수를 어떻게 해야 돼? 1로 맞춰야 됐었어. 그 힌트가 여기서 주어지기도 해요. 2차항의 개수가 1로 맞춰져 있는 문제인 거 맞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2차항의 개수를 얼마로 맞추는 작업? 1로 맞추는 작업을 우리는 가장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양변 2로 한번 나눠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분의 5는 0으로 잡히는 것까지 맞죠? 그 다음 뭐 하자? 오케이, 두 번째 상수항을 넘길 필요가 있다라고 있었어. 그럼 얘는 또 뭐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여기까지 잡았으면 우리 뭐 하면 돼요? 완제가 되기 위한 그 상수항을 찾아주면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완제를 발견해가자 라고 했었어. 이 완전 제곱식 깨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4가 필요하죠? 단위 제곱이니까 잘 찾았고, 그럼 여기도 해줘야 식의 변화가 없다 이 소리야. 그럼 좌변 가서 보자. 얘는 x-2의 제곱이었지. 우변 가서 보자. 얘 2분의 3 되는 거 맞을까요? 끝났다. 문제에서 원하는 이 틀의 형태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잖아. 그럼 이제 항만 비교하면 되죠. 따라서 P는 얼마였고 2였을 거고 Q는 얼마였다? 2분의 3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14번 갈게요. 얘들아 14번 같은 문제는 풀어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풀어가는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거진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 이렇게 거진 풀죠. 2차 방정식에 해가 주어졌어. A가 모르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근해 공식으로 근해를 예측할 수는 있을 거야. 그래서 거진을 어떻게 풀어? 근해 공식을 적어서 문제를 풀기 마련이겠지. 이해돼? 그럼 얘 근해 공식 한번 해볼게요. X는 2A분의 얘 뭐야? 마비 자리잖아. 풀마 루트 B제곱자리고요. 마이너스 4AC 이 자리가 됩니다. 그래 이렇게 잡은 결과가 얘랑 지금 뭐 하다는 거야?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럼 비교합시다. 4라는 분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루트 앞에 있는 것도 통일이 되어야 되겠지. 따라서 A는 5일 것이고 A가 5가 나왔기 때문에 B도 바로 해결이 됩니다. B는 25 빼기 8로서 17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얘들아 얘는 이걸로 기억하세요. 플랜2가 있기는 하거든. 플랜2가 때에 따라서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근해 공식이 더 좋았던 것 같긴 해. 근데 플랜2를 소개는 한번 해볼게. 봐봐, 플랜2는 이겁니다. 이제 해로부터 얘를 뭐 하는 과정? 역추적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보자. 역추적을 한다는 건 이거예요. 헬 x가 5필마 루트 b에 분의 4 이렇게 생겼을 때 거꾸로 풀어가자 이 소리야. 선생님 양변에 4를 곱합니다. 그럼 여기가 4x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루트를 날리고자 5가 넘어와 볼 거야. 그럼 이번에는 4x-5가 필마 루트 b로 잡히는 것까지 이해가 될까? 그 다음에 루트를 날리기 위해서 양변 제곱 갈게요. 4x-5의 제곱은 b라는 것까지 괜찮겠네? 그럼 얘 전개식에서 다 넘어와 보자. 16x제곱에 마이너스 40x에 25 마이너스 b는 0 되는 것까지 이해가 돼야 한대요? 괜찮죠? 근데 보자. 20과 20을 비교를 해서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맞춰져 있어. 다른 형태야? 다른 형태야. 그럼 맞춰줄 필요가 있겠지. 맞춰주기 위해서 이 전체에 얼마만 곱하면 2로 남을까? 8분의 1만 곱해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로 남는 거 맞죠?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그래서 8분의 1을 죄다 곱한 게 얘랑 같다 이 소리야.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니? 이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플레임 원으로 본 게 더 좋았다라는 거거든. 근데 끝까지는 가볼게. 처음에 8분의 1을 좀 곱해줘 볼게. 그럼 뭐가 됩니까? 2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얘는 25 마이너스 b분의 8 이렇게 가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20과 20이 지금 서로 뭐 같다고? 같다고. 그럼 2차의 개수가 통일되어 있고 따라서 a는 뭡니까? 5라는 게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수항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1이라는 걸 알잖아. 그럼 분자가 8이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b는 17인 것까지는 해결이 될 것 같아. 답은 어때? 동일하게 나오지. 이 문제는 1번이 편했지만 때에 따라서 2번이 좋을 때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다 기억합시다. 이해돼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이 식으로부터 해를 그냥 추론해갔던 거. 두 번째는 뭐예요? 해로부터 식을 역추적해갔던 거. 차이점 이해가 되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우리 16번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넘어가보자. 얘들아 16번 별표예요. 근데 사실 16번 같은 문제가 2차 방정식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1단원을 잘해야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 솔직히. 이 문제의 문제는 1단원이 약하면 이 문제가 약할 수밖에 없거든. 한번 보자. 미지수가 존재합니다. 상수항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해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해 공식으로 우리가 x값이 갈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맞죠? 그럼 근해 공식 한번 해봅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필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4를 이렇게 낼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근데 얘가 지금 뭐래? 유리수라는 문제거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얘가 유리수이면 지금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루트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를 날리는 작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소리였죠. 보자. 루트가 없으려면 9-4a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얘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죠? 제곱수이거나 얘들아 제곱수라고 기억을 할때 0을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치? 0이어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가 제곱수 또는 0이어야 된다는 걸 알 때 자연수 a를 찾는 게 문제야.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뽑아서 봅시다. 9-4a라는 게 지금 0 또는 제곱수야. 그냥 대입하는 게 더 좋아요. 자연수 a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연수 1부터 판단을 해볼 거예요. 괜찮죠? a가 1일 때는 이게 얼마가 됩니까? 5가 됩니다. 값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a가 2일 때는 계산하면 뭡니까? 1입니다. 1은 제곱수 맞죠? 그럼 얘는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 a가 3일 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따라서 제곱수가 되겠던 최종적인 a 값은 누구만 2만 가정했으면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런 문제는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 이 부분이 유리수가 주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정수가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네,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그냥 추우면 얘기하세요. 자주 끌게요. 네, 지금까지 한 거 정리 먼저 하고 있으세요? 네, 보도록 합시다. 알아볼게요. 얘들아, 지금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중요하다. 지금 나오는 이 세 개 답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자, 얘들아. 이 정도 내용 기억할까?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의 근을 구할 수도 있고 근을 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판단하는 경우를 선생님이 우리는 해석하자라고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2차 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지? 4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었어. 이해돼? 두 번째는 중근을 갖는 케이스 있었어. 세 번째는 해가 없을 경우도 있었어. 네 번째는 서로 다른 두 근과 중근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기억했었지? 그냥 근이 존재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했었어. 이해돼? 봐봐.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살펴보자? 근의 형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 어떤 걸 원리 삼아? 판별식을 원리 삼아. 우리는 얘를 해석해 갔었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뭡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었고요. 판별식이 0일 때는 중근을 가졌었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었는데 그러면은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 판별식이 오케이 0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어. 이 정도 4가지 해석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19번 문제를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그냥 해를 갖기만 하면 된답니다.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고 해가 있기만 하면 된대.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아이디어 삼아 식을 정리해가자? 판별식을 아이디어 삼아 정리해가자라고 했어요. 승준아, 판별식 공식이 뭐지? 네, 고마워요.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럼 한번 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여기까지 맞죠? 보자. 해를 갖도록 하는 경우야. 범죄나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해를 갖도록 하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영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0 이상이다. 어때야 돼요? 진이. 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맞아. 보자. 그럼 얘 전개하려면 4K제곱, 4K제곱은 사라지겠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K에 1 남아요. 마8 만났어요. 더하기 9되죠. 이게 지금 0 이상이야. 그러면은 9에 얘들아 이렇게 넘어왔었죠. 따라서 K는요 뭐예요? 양수로 나누면 부동의 방향은 그대로기 때문에 4분의 9 이하가 되겠다 라고 정리 가능하겠지. 이해될까?
네, 동일한 문제입니다. 얘들아 20번 가서 보면요. 이번에는 중근을 갖는답니다. 중근을 갖는 애들아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야. 우리가 앞서 단원에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알아? 중근 가지려면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됐어. 그래서 상수는 이거 반의 제곱이다 막 이렇게 식을 잡고 문제를 풀었어. 이해돼? 근데 그것도 좋은 소스인데 앞으로 모든 문제는 다 뭐로 통일할 거예요? 판별식으로 통일하는 게 중근을 갖는 성질 중에서 가장 좋은 원리야. 왜? 고등과정에서도 계속 나오는 원리거든. 이해돼? 그럼 우리가 중근 갖는 문제다. 그럼 이번에도 판별식으로 접근하자 이거죠.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갈게요. 그럼 뭡니까? B'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AC로만 잡혔죠. 이게 지금 0이어야 된다. 봅시다. K제곱에 마이너스 4K인데 만드니까 마이너스 5K에 더하기 4는 0 되는 거 맞죠?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K-1, K-4는 0일 것이기 때문에 K는 1 또는 4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21번 볼게요. 일단 21번 발표. 사실 21번 같은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잘해야 되는 문제야. 이거는 함수에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잘해야 나중에 수능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걸 대충 알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다 무너지게 되거든.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얘들아 얘 두 분이 PQ래. 근데 생각해보자. 우리 PQ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되거든. 서연아 누구 있는 여자?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2에 3, 1에 이렇게 되나? 이해돼?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x 더하기 3, 2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잡히다 보니 x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근이 나왔던 거예요. 누가 P고 누가 Q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PQ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여기까지 얘기해.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야? 각각의 1을 더한 것을 근으로 하는 2차식을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각각을 한번 1을 더해볼게. 그러면은 근을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또 2차 항의 개수가 2짜리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질문이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돼. 그럼 보자. 얘들아 우리가 근을 할 때 2차식을 구할 수가 있었니? 네. 규빈아. 얘가 근이야. 누구를 인수로 갔지? x와 2 네. 또 얘가 근이야. 누구를 인수로 갔지? x 마이너스 2 네. 최고차항의 개수가 2래요. 그러면 여기 앞에 2를 달고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거. 는요. 잡았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우리는 보통 전개식으로 답을 많이 쓰거든. 그럼 2의 x제곱에 더하니까 2분의 3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잡히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는 0이가 잡히겠지. 근데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고는 했지만 하나 더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있는데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죠? 규빈이? 기억나지? 아 기억 안 나? 근데 기억나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억나는 사람? 그럼 봐봐. 이 과정, 근을 할 때 이 과정은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 손. 이 과정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봐봐. 선생님이 한 큐 더 나가야 된다고 했었지. 얘를 우리가 일반화했던 게 뭐야 얘들아? 이걸 일반화했었죠. 근이 알파랑 베타야. 얘 근으로 가는 2차식은 역추적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었어. 얘가 근이면 누가 인수지? x-알파가 인수지. 얘가 근이면 x-베타가 인수였을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잡힌다라고는 했어.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식을 알아야 된다고? 전개식이야. 외워야 돼요.
봐봐. 이것까지 너네가 첫 번째 작업이 됐다면 이제 업그레이드야. 전개식을 외워둬야 되더라. 봐봐.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n이는 살아있을 거고 뒷부분 전개하면 x제곱항 있지. 마이너스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니까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마이너스 자리이지 않을까? 여기에 x에 뒤에 것도 전개하면 뭐야? 알파 베타의 능력이 이렇게 잡히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거를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선생님 이거 구한 다음에 전개하면 되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알파 베타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두 번째 게 훨씬 편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을 문제를 가지고 볼게. 그래서 외울 때는 뭐야? 당연히 최고차이의 계수가 붙일 수가 있다는 걸 감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x제곱에 마이너스 두분의 합자리야. 이해되죠? 그 다음 더하기 두분의 곱자리야. 이해되죠? 이해돼 안 돼? 솔직히 이건 이해하고 자시고가 없지 않냐? 전개만 했을 뿐인데 그 이걸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냥 x제곱에 마이너스 두분의 합자리 더하기 두분의 곱자리 마이너스 합자리 두분의 곱자리 합자리 곱자리.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를 꼭 기억해야 되고 이거를 제발 알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봐봐. 뭐 때문이냐면요. 우리 선생님 오늘 프린트 나눠줬죠? 추가 프린트 잠깐 펴보세요. 뒷페이지 보면 되시고요. 6번 보겠습니다. 봐봐. 문제만 한번 살펴보고 있어봐 얘들아.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머리로라도 생각을 해봐도 돼요. 네,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봐봐. 교재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교재에 안 나와 있어서 프린트를 준비해 준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교재에는 없지만 개념을 정리해 줄 테니까 꼭 기억합시다.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x에 관한 근을 구하려면 인수분해가 되건 안 되건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지. 걔는 무슨 공식? 근의 공식. 그래서 x를 2a분의 마비 얘를 하나의 근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돼? 봐봐. 그러면요,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근이 존재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낌이 이런 느낌 아니야? 하나의 근이 플러스면 또 다른 근은 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 이해돼? 왜냐면 풀만 루트로부터 나온 근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중근이었으면 없기 때문에 판단할 것도 없고 판별식이 음수면 근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것도 없지만 서로 다른 두 근이 이렇게 루트를 갖는 형태가 나온다면 하나의 근이 플러스이면 또 다른 근은 뭔가 마이너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봐봐. 한 근이 이렇게 생겼대. 또 다른 근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뭐라고? 5 플러스 2루트 3이라고. 왜? 루트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불호만 다른 격으로 생겨날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선생님 지금 설명 50%만 한 거예요. 봐봐. 이런 느낌이 맞기는 하는데 이 느낌으로 거진 문제를 푸는 것도 맞긴 하는데 이 느낌으로 풀려면요 얘들아 조건이라는 게 붙어요. 이 느낌으로 가려면 조건이라는 게 붙어. 어떤 조건이 필수적으로 붙어야 되냐면 A, B, C의 역할이 뭐였어? 개수의 역할을 했던 애지. 개수들이 무조건 유리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 되는 애야. 봐봐. 때에 따라서 이 개수 자료가 루트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루트가 나오는 격에서는 이 원리를 쓸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하지만 개수가 다 죄다 유리수로만 설정이 되어 있어. 그때는 근이 무조건 어떻게 생길 거라고? 하나가 플러스면 또 다른 애는 마이너스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증명을 해줄 수는 있는데 증명을 하면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외워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증명해 줄게. 이해돼? 오늘은 일단 암기. 그 다음에 증명 다시 해줄게. 봐봐. 그래서 이런 근의 관계를 선생님이 공수할 때 한 번은 언급을 했을 거야. 이런 근의 관계를 뭐라고 해? 혈례근의 관계라고 해. 앞에 거 동일, 뒤에 거 동일, 루트 앞에 부호가 달라. 이런 근의 형태를 혈례근의 형태라고 하는데 혈례근의 형태를 언제만 받아들일 수가 있다? 개수가 유리수라는 말이 필수적으로 있을 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루트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를 가지고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렇다는 거는 루트가 나오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야. 혹시 증명 지금 해줬으면 좀 좋겠다. 증명 지금 해달라. 네, 오늘은 일단 받아들여 주세요. 이 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개념이 혈례근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봐봐. 이 문제 다시 한 번만 살펴보자. 6번 문제를 가서 보면은 한 근이 5-2루트3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뭔가 하고 싶다고. 다른 근이 혹시 앞에 거 통일, 뒤에 거 통일에 부호가 다른 혈례근일 수는 없는가? 라는 걸 1차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야. 근데 단 조건이 붙는다고 했었죠. 어떤 조건? 개수가 다 유리수라는 조건.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개수가 유리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근은 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럼 봐봐. 근이 살짝 복잡해졌어. 우리가 분책에서 풀었던 문제보다 근이 살짝 복잡해졌어. 한 근이 얘고 또 다른 근이 얘일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4짜리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문제가 됐다고. 여기까지 느낌 왔어요? 봐봐. 해석은 이거죠. 두 근을 이렇게 갖는 2차식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표현이죠. 얼마라는 거? 4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돼 안 돼?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봐봐. 선생님이 식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 첫 번째, 근을 할 때 당연히 인수를 예측해야 돼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전개식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해돼? 전개식을 곧 죽어도 안 외울 것 같으니 어떤 수고스러움이 있을지를 보여줄게요. 봅시다. 얘들아, 하나의 근이 얘예요. 그러면 이게 누굴 인수로 갖는 애일까? 알파가 근이면 우리가 누굴 인수로 갖죠? x-알파를 인수로 갖죠. 근 전체의 마이너스가 달려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하나의 근이 얘예요. 그러면 x에 이 전체의 마이너스가 다는 거라고. 부호 실수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5 더하기 2루트3이 하나의 인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만 이해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봐봐. 또 다른 거는 얘였어요. 얘가 근일 때 누구를 인수로 가자? x-에 전체의 마이너스가 들리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루트3 이렇게 잡힐 것이고 최고차항의 정보는 4라고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했던 거야. 여기서 실수하기 좋은 첫 번째 포인트인 거죠. 왜? 전체 마이너스가 닿는 과정에서 실수를 혹시라도 범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여기까지 잘했다라고 가정하고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찌되건 전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개해보자. 4에다가 얘들아 이거지. x끼리 하니까 x제곱이지. x하면 뭐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x의 개수가 돼서 둘의 합의 x가 자리가 잡힐 거야. 더하니까 루트들 사라지고 마이너스 10x 되는 것까지 이해가 돼야 안 돼? 되죠? 그 다음 여기 상수 자리는 뭐예요? 얘와 얘를 곱하는 거예요. 앞에 거 통일, 뒤에 거 통일, 풀마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들어가도 괜찮겠지?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25고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12야. 그럼 여기는 13자리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안 돼? 돼요? 확실해? 그럼 따라서 최종적으로 전개하면 뭡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40x 더하기 52는 0 이렇게 생긴 문제였다.
따라서 BC까지 구해주면 뭡니까? B는 X의 개수로서 마이너스 40일 것이고요. C는 상수항으로서 5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보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 가져가야 될 정보 첫 번째. 개수 조건이 다 유리수면 혈례근의 관계가 만들게 된다. 근을 할 때 2차 방정식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 단 얼마든지 근이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도 원리를 실수 없이 풀어가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봐봐. 이 문제를 우리가 1번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풀어야 돼. 실수 안 할 자신 있으면 이렇게 푸세요. 근데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쉽게 접근하고자 2번까지 나아가자 했던 거야. 2번 과정은 뭐예요? 전개식을 외웠다라는 가정 하에 보겠다 이거죠? 전개식이 어떻게 있었는지 알아?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합자리의 x야. 더하기 2분의 곱자리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됐던 게 2차 방정식이 되는 원리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뭐부터 하자고? 결론은 합과 곱만 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그럼 합에 대한 원리는 뭡니까? 얘랑 얘를 지금 더하는 과정이에요. 얘랑 얘를 더하는 과정이라고. 더하면 얼마? 10. 곱하는 과정은 뭡니까? 얘랑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25 빼기 12가 되기 때문에 13이라는 거를 잡고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럼 합과 곱에 잡혀서 따라서 2차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합자리에 2분의 곱자리였는데 최고 차이의 개수는 4라고 알려준 정보가 있다 보니 곱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바로 잡힐 수도 있다고. 이게 실수를 덜 하지 않을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두 번째 방법까지 다 가줘야 돼요. 오, 이건 필수예요. 그러면 전개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40x 더하기 52는 0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b는 마이너스 40이고 c는 50이라는 결론은 동일하다. 근데 실수를 안 할 것 같다 얘가 더. 근데 공식은 제대로 외우세요. 마이너스 주의하세요. 마이너스 얘기를 많이 놓칩니다. 괜찮죠? 요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할만합니까? 네, 할만하면요. 얘들아 7번 좀 풀어봐봐. 이 프린트에 7번을 풀어봐봐. 얘들아 앞에 봅시다. 7번 거진 다 푼 거 같은데 한 번만 그냥 빠르게 정리할게요. 얘들 한 근이 저렇게 잡혔어. 그럼 또 다른 근은 마이너스 1의 루트 앞에서 보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가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내가 이렇게 읽으려면 조건이 붙어. 개수가 다 어떻게 해야 돼? 유리수여야 돼. 근데 1, 2는 유리수야. K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리수 K라는 말 있죠. 그럼 유리수끼리 연산은 어차피 유리수니까 이 원리를 써도 괜찮아요. 얘들아 많은 애들이 식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x 마이너스에 이 근 전체가 들어가 있잖아. 이해돼? 여기에 마이너스 달리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2루트 이렇게 그리는 거 맞죠? 얘도 이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리니까 더하기 2루트 되는 거 맞죠? 최고 차이에 대한 정보는 1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가 맞아요. 그럼 전개하면 x제곱에 2를 더해주면요 2x가 됐던 거 맞고요. 2를 곱해주면은 1-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은 0으로 잡히는 게 맞단다. 따라서 이 값이 마이너스 7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잡았으면 전개만 잘하면 됐었어. 근데 두 번째 이렇게 푼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합과 곱에 대해서 알면 2차식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한 애들도 있어. 보자, 두 근을 더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2죠.
두 근을 곱하면 뭐예요? 1 빼기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죠. 그럼 합과곱이 이렇게 됐을 때 2차식은 뭡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합자리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리니까 더하기 2x지. 더하기 2의 곱자리야. 원래 이렇게 잡히면 되잖아.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끝인 거죠. 어찌됐건 답은 뭡니까? 마이너스 1에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다음 1번은 괜찮죠? 정리됐으면 우리 1번도 잠깐 보자. 봐봐. 1번도 내가 좋은 거 하나를 알려줄 건데 내 욕심인지 너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일단 1번 문제 봅시다. 2차의 개수가 1이래. 근데 우리 이런 문제는 인수분해나 곱셈공식에서도 충분히 많이 본 문제죠. 근데 얘는 2차 방정식 버전으로 나온 것뿐이야. 그럼 생각해봐. 2차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뭐 몇 x 더하기 몇 꼴이면 이렇게 생긴 애였었나봐. 근데 얘는 1장을 잘못 봤어요. 봐봐. 1장을 잘못 봤으면 누군 제대로 봤다는 거야? 상수. 그럼 이 원리를 우리는 상수항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자 이 소리야. 그치? 그래서 보통은 애들이 많이 이렇게 풀죠. 얘들아 어찌됐건 잘못 봤건 못해 뭘 했건 간에 근을 예로 가는 2차식은 우리는 예측이 가능해. 마이너스 3이 근이면 누가 인수고? x 더하기 4. 8이 근이면 누가 인수다? 이거야. 2차의 개수는 어차피 1짜리니까 이게 그대로야.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상수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상수항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24였으면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보자. 얘는 상수를 잘못 봤어. 그럼 여기서는 x의 개수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맞지? 그럼 한번 보자. 근이 얘가 되는 2차식은 x-3과 x 더하기 5를 인수로 갖는 격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x 개수 얼마? 2가 보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본래의 식은 x제곱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지. 2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봐봐.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푸는 거고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봐봐. 보편적으로 이렇게 풀지만 두 번째 버전은 이거예요. 두 번째 버전은 이거예요. 2차의 개수가 1이면서 2차식 보통 어떻게 생겼다고? x제곱에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역할을 하는 애의 자리 더하기 두 근의 곱의 역할을 하는 애의 자리 이렇게 생긴 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얘기하면 봐봐. 이 원리는 똑같이 1차를 잘못 봤으면 상수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맞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 상수는 합자리예요? 곱자리예요? 곱자리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정보? 두 근을 활용해서 곱에 대한 정보 정도는 받아들여도 된다고. 따라서 뭐였던 거야? 곱은 명확하게 24, 마이너스 24였던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봐봐. 그 다음 얘는 상수를 잘못 봤어. 그럼 x계수는 잘 본 거잖아. x계수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애? 합과 관련되어 있는 애야. 그래서 두 분의 합 정도는 얘의 합으로 받아들이는 게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돼. 그럼 이 둘을 할 때 2차식 뭡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두 분의 합자리 더하기 두 분의 곱자리로 결론값은 동일하게 나온다 이 소리지.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둘 중에 받아들이는 게 편한 걸로 받아들여서 문제만 잘 풀면 돼요. 어차피 앞으로는 우리가 이 과정을 되게 많이 볼 거야. 우리가 공수에서 복수수 오늘이면 끝날 것 같거든?
그럼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이거에 집중해서 문제를 주구장창 풀 거야. 그러니까 중등에서 머물지 말고 앞으로 요것도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알겠죠? 오늘은 맛보기 한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유형 빼낼게요. 얘들아, 잠깐만 쉬기 전에